이재명 대표에게는 없고 한동훈 위원장에 있는 게 과연 뭘까? 제가 꼽은 것은요,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포용 그리고 또 공감 능력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통의 능력이겠죠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언어 능력입니다.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보면 배제의 정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근데 반면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보면요, 사람에 대한 포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. 이상민 의원, 야당에 있었던 이분 한 번 만나고 난 다음에 다 설득돼서 넘어왔어요. 김영주 의원, 그 한두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한 동안 아주 다 매료가 됐다고 그래요. 물론 이재명 대표한테 말할 때는 아주 따박따박 그냥 말 하나 안 지지 않고 아주 그냥 반박합니다. 총선 전에서 양측이 지금 강력하게 붙을 때는 그런 말의 어떤 힘 자체가 상당히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. 이재명 대표에는 없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있는 이 세 가지가 과연 이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에는요, 이재명 대표에게는 없고 한동훈 위원장에 있는 게 과연 뭘까?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내년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게 되는 거를 제외하고 뭐 그런 가능성 뭐 충분히 있습니다만은, 그런 가능성이 만약에 없다라고 치면 지금 현재 구도로 보면 다음 대선은 결국 한동훈과 이재명과 한동훈 두 사람의 대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. 그렇다면 두 사람이 이런 어떤 특성이나 성향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를까?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 관심들이 높습니다. 특히 이번 공천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두 사람의 스타일,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없는데 한동훈 위원장에게 몇 가지 있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제가 꼽은 것은요, 세 가지입니다. 세 가지가 한동훈 위원장에 있다라는 건데, 첫 번째는 포용 그리고 또 공감 능력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통의 능력이겠죠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언어 능력입니다. 이 세 가지가 한동훈 위원장이 가지고 있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 포용 능력, 참 정치인들에게 포용이라는 것, 공감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자질입니다. 예전에 1992년도인가요? 김영삼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했습니다. 당시에 결국 김대중 대통령 평화민주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당이 노태우, 그 다음에 김영삼, 김종필, 이 세 사람이 이제 3당 합당을 했어요. 그때 뭐 어마어마하게 비판 여론이 높았죠. 근데 그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이 1992년 그 이후 대선에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. 그런데 당시에는요, 민정당, 즉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그 민정당 계보가 가장 강력한 계보였습니다. 아주 그 당의 주류 계보였어요. 그런데 어떻게 YS가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을까? 바로 그게 이제 이 YS의 포용 능력입니다. 사실요, 정치인들은 뭐 친명, 비명 뭐 그러고 하지만요, 그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. 정치란 게 생물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? 오히려 반대편에 섰던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면 그 사람은요, 그 옛날에 반대했던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보스를 지지하거나 방어한 그런 게 있습니다. 그게 바로 YS가 그 다음 총선에서요, 공천을 할 때 당대표로 있으면서 민정계를 상당히 살려줬습니다. 민정계 의원들을 상당히 공천을 많이 했어요. 자,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YS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이 민정계가 그 다음에는 다 YS맨이 돼버렸어요. 그게 바로 이제 포용의 능력입니다. 그 이후에 YS가 당권을 잡고 대선에 나간 데 있어서 이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협력을 했기 때문에 YS가 권력을 잡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죠. 가장 적대적인 반대편에 있던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끌어오니까 이거는 뭐 이 포션이 훨씬 더 커버린 거죠. 그게 바로 정치인의 포용 능력이고 공감 능력인데,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보면 배제의 정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자신의 반대하는 찐명이 아니면 다 내쳐버립니다. 김영주 개부의장, 홍영표 의원, 임종석 전 비서실장 뭐 등등 소위 친문 친노라고 하는 사람은 다 내쳐버려요. 그리고 친명계 중에서도 조금 자기의 어떤 충성도가 의심된다는 사람, 이수진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공천 탈락시켜버립니다. 안민석 의원이라든지. 그러니까 이게
이게 이제 저는 이 이재명 대표의 정책 한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던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도저히 못하는 거죠. 오히려 이럴 때 말이죠. 오히려 적극적으로 만약에 임종석 실장을 자기가 끌어안고 공천을 줬다 그러면, 아니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이미 뭐 퇴임을 했는데 누구한테 충성하겠습니까? 이제 그런 거를 못 견뎌내는 거죠. 그리고 대신에 지금 뭐 아주 극렬 좌파들을 다 이제 영입을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재명 대표를 도와줄까요? 고마움을 느낄까요?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포용적인 어떤 마음을 못 여는 거죠. 예전에 이낙연 대표하고 그때 이제 뭐 식사를 하고 마지막 만날 때 제가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딱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이 주머니에서 뭐 이 메모한 걸 또 꺼내더니만은 이낙연 대표를 앞에 놔두고 그걸 읽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끝나버린 거죠.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 예전에 어떤 성장 배경이 그래서 모르겠지만 주로 사람을 1대1로 만날 때 굉장히 좀 뭐랄까요, 쑥스러워하고 샤이하다 그럽니다. 잘 이야기를 못하고.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그동안 오랫동안 이 집단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가진 걸 굉장히 불편해하고 사람과 이야기를 불편해한다고 그래요. 자, 이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아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. 이번에도 보면 대표적으로 공천 탈락한 사람들한테 뭐 전화라도 한마디 한다든지 뭐 좀 따뜻한 이야기라도 한마디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아마 그들이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할까요? 근데 그런 걸 못 하잖아요. 특히 이번에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아유 내가 점수 줬으면 뭐 공천 탈락 안 할 거다, 존경한다 이러다가 이제 국민의힘에 간다고 그러니까 바로 옛날에 신한은행 2014년도에 있었던 신한은행 채용 비리의 이름이 있었다, 이걸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또 이제 아예 그쪽에 입당을 하니까 사실 저희가 단수로 추천을 안 해도 경선에도 너끈하게 원래 이기는 건데 맞습니다. 그 이상한 핑계를 대고 나가시는 바람에 사람의 마음을 원한을 가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. 근데 반면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보면요, 사람에 대한 포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. 특히 김성태 전 의원이 이 공천 적격 심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. 예전에 이제 KT에 딸을 이제 그 입사시킨 거, 이것 때문에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아서 사면 복권이 됐거든요. 근데 이거를 이제 공관위에서 아예 후보 적격 심사에 탈락을 시켜버렸어요. 근데 아시겠지만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를 해서 드루킹 특검을 도입했던 그런 공로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랬더니 이분이 막 반발하면서 뭐 아주 그냥 마치 당을 탈당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까지 한 거죠.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딱 공개 회의에서 김성태 전 의원을 엄청 칭찬합니다. 김성태 전 의원은 과거 단식으로 드루킹 특검을 관철함으로써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온몸으로 막았던 분입니다. 굉장히 큰 업적이 있다, 정말 안타깝다,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. 그 김성태 전 의원이 그 한마디 듣고 그냥 마음이 수르르 녹아버렸어요. 그럼 당의 방침에 수용하겠다, 이렇게 입장을 바꿔버린 거예요. 자, 그리고 이상민 의원, 야당에 있었던 이분 한 번 만나고 난 다음에 다 설득돼서 넘어왔어요. 김영주 의원 이미 뭐 설득을 몇 차례 했습니다. 본인이 그 전에 이미 공개적으로 김영주 의원하고 어떤 이 칭찬을 많이 합니다. 참 내가 법무부 장관 했을 때 이분 사회 보는 거 보니까 정말 공정하게 보더라, 대단하더라, 이분이 간첩죄 개정안을 갖다가 발의한 분이다 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에 대한 칭찬을 일단 깔아놔 놓고 직접 만나서 굉장한 설득, 그 다음에 또 자신의 진정성, 이런 걸 보여주다 보니까 제가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, 그 한두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한 동안 아주 다 매료가 됐다고 그래요.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그냥 두 사람 다 흔쾌하게, 또 시흥시장 했던 분들도 그렇고요, 뭐 종황안 시장도 그렇고 주로 반대편에 있었던 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? 이게 바로 이제 포용적 능력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. 두 번째로는 이 소통 능력입니다. 정치인들이 이 여러 가지 어떤 상대방과 말을 하고 또 기자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런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. 특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과거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 시절에 그때 이 최고위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딱 회의하러 들어오면요,
이 자기 뭐 이 페이스북에 쓴 거, 그다음에 이 휴대전화에 쓴 거, 그거 그냥 줄줄 읽는데요. 읽고 난 다음에 딴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. 그러면 노트북 켜놓고 자기 일만 한다는 거예요. 보고 앉았고. 그럼 자기 휴대폰만 보고 있고. 그러니까 너는 이야기해라. 나는 그냥 귀 닫고 있는다. 이런 게, 그러니까 맨날 싸웁니다. 그 최고위원 할 때. 싸움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.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 회의를 할 때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 3월 1일 날 심야에 열렸던 최고위원회입니다. 그날 순천 구례 이쪽에 권향엽 후보, 이 후보를 이제 전략 공천하는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대요. 원래 이 지역에 현역 의원이 있는데 갑자기 여성 공천으로 바뀌어서 김혜경 씨의 수행 이 부실장을 했던 권향엽 씨를 공천한다고 그러니까 뭐 장경태, 그다음에 홍익표, 그다음에 이제 정청래 의원이 다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. 그 큰일 난다. 그 선거 거기에 이정현 저 후보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선거 질 수가 있다. 왜냐하면 순천 갑을 전부 다 날렸거든요. 소병철 의원도 날리고.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막 논쟁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 눈 감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. 말도 안 하고. 뭐 자기 의견 표명도 안 하고. 그러다 결국 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고 뭐 이재명 대표의 코딱지를 줬다고 하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아예 그냥 합시다. 뭐 그러니까 그냥 통과돼 버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있으면 본인이 정리를 해주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토론이 아니라 그냥 눈 감고 있는 겁니다. 아무 말도 안 하고. 최고위원회 가서 막 자기 비판할 때도 그냥 눈 감고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. 이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.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 들어서서 비상대책위원 이야기 들어보면 무슨 토크쇼 하는 분위기래요, 매일.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사회자처럼 뭐 이야기하면 자기가 리스폰스 하고 그 의견은 어떻다, 이거는 이렇게 하자. 그래서 요즘 이 비대위원들이 회의 준비를 꽤 잘해 간다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어떤 회의할 때 디스커션, 즉 토론이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기자들하고도 뭘 물으면 항상 이제 이 백브리핑이라는 걸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 한동훈 위원장은 딱 이 길 걸어갈 때 기자들이 잘 안 따라붙습니다. 왜냐? 한동훈 위원장은 딱 어느 장소에 가서 그냥 백브리핑을 마음껏 그냥 기자들 질문할 때까지 하니까. 근데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이 계속 따라다녀요. 왜 따라다녔냐? 백브리핑을 잘 안 합니다. 이걸 안 하다 보니까 기자들이 뭐라도 한마디를 얻어내려고 계속 어디 다닐 때 그냥 옆에 마이크 들이대고 하니까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. 아니 무시해버리고 기자들. 이제 그런 것들이 소통 능력이 참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.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 언어 능력입니다. 말의 능력인데 참 이재명 대표가 이 하는 걸 보면 말이 상당히 거칠다. 뭐 예전에 성남시장 시절에 그 본인의 형수한테 했던 그 욕설, 뭐 그거 아마 들은 분들 많을 텐데 그거 들으면 아주 깜짝 놀랍니다. 특히 이제 뭐 이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제 공천 과정을 통해서 보여줬던 이 말이 보면 참 너무 거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재명 대표 반대편에 선 사람이 많죠. 대표적으로 유동규 본부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반대편에 선 이유가 이 말 때문에 유동규는 제 측근이 아닌데요. 딱 그 한마디로 그냥 유동규가 돌아서 버린 거예요. 정진상 정도는 돼야죠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유동규가 돌아선 거예요. 내가 측근이 아니었네? 라는 걸 뒤늦게 이제 알게 된 거죠. 자, 그리고 최근에 경선 같은 경우도 보면 빵점을 한 의원들이 있어요. 하하하 그러면서 웃어버렸어요.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누군지 이야기를 합니다. 박용진, 그 다음에 김영주. 그러니까 이 김영주, 박용진 의원은 완전히 자존심이 상해버린 거예요. 이 빵점, 거기다가 그걸 웃어버리니까요. 그 다음에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.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이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 탈당 결심하는데 이런 이재명 대표의 말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반면에요.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언어 능력, 물론 이재명 대표한테 말할 때는 아주 따박따박 그냥 딱딱 그냥 말 하나 안 지지 않고 아주 그냥 반박합니다.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천 끝판왕이다 뭐 등등 또 세물이 아닌 구정물에 집어넣을 공천이다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이 각이 서게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. 김영주가 빵점이면 이재명은 마이너스 200점이다. 김영주가 0점이면 혹시 이재명은 마이너스 한 200점쯤 되나요? 제가 이재명 대표를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런 뻔뻔함입니다.
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, 더군다나 이제 1대1 토론 지금 최근에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.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송사에서 누구를 사회로 내세워도 상관없습니다. 김어준 씨가 해도 상관없어요. 또 묵비권 행사해도 된다,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이게 뭐냐면 묵비권을 이제 이 선거 기간 중에 이 토론회에서 만약에 허위사실을 이야기를 하면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거든요.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묵비권 행사하는 걸 들어서 빗대서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. 자, 그렇지만 또 이제 이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. 이 아이들하고 어떤 최근에 청주에 갔을 때 어떤 한 아이가 이제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제 안겨서 뭐 안경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막 장난치고 뺏으려고 그럴 때 옆에 있는 참모가 그 안경을 애한테 뺏으려고 그러니까 아, 됐다고 뺏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이거 만약 애한테 뺏으면 이 애는 운다. 울기 때문에 그 애가 가지고 놔두라. 그러니까 애가 좀 가지고 놀다가 실증이 났는지 그냥 놔버려요. 그러니까 쓰고 그 다음에 또 마이크를 잡습니다. 그러니까 그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상대방을 상당히 이제 배려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. 그리고 이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칭찬할 때는 굉장히 칭찬하는 것들. 그런 것들. 특히 정치인이 참 이게 보면 그동안 이 정치인들은 좀 아리송하거나 이게 좀 애매모호한 말들을 많이 해요. 해석이 가능하도록.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아주 이 해석이 여지 없이 딱 부러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그게 예전 정치인들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좀 언어 능력이 되는데, 물론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중에는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너무 이제 말이 많이 하다 보면 말의 희소성이 좀 사라지고 또 그 말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뭐 일단 총선 전에서 양측이 지금 강력하게 붙을 때는 그런 말의 어떤 힘 자체가 상당히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, 이렇게 보여집니다. 결국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는 없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있는 이 세 가지가 과연 이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 보시면서요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